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통계, 이제 추정을 들어가 볼 건데요. 이번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각각의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할 줄 아셔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함에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고등학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A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교생이 400명입니다. 이 400명은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는 10반까지 있는데 한 반에 4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40명씩 10반이니까 총 400명의 학생들이 있겠죠. 이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가 끝나고 그 수학 성적을 X라고 해볼게요. 이 전교생의 수학 성적은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평균이 60점, 표준 편차는 7점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구한 얘 60점이라는 거는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이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그리고 얘는 모표준 편차가 됩니다. 이 일반 애들은 이 평균이 전교 평균과 똑같진 않겠죠. 뭐 비슷은 할 수 있는데 똑같기 힘들죠. 얘네 반은 평균이 57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네 반은 58점, 3반은 뭐 61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 63점,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각 반마다 평균들이 다르겠죠. 이 용어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이 각각들을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표본 평균. 그래서 이거는 일반의 표본 평균이니까 이거를 X바라고 쓸게요. 표본 평균이에요, 이게. 이건 2반이니까 X바2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X10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X1, X2, X3, X10 이거 10개들을 각각의 반들의 평균들을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이 60이랑 똑같아지겠죠. 당연히 전교생 400명을 다 계산한 거와 같은 상황이니까 이 X의 바, 이 말 뜻이 뭐냐?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X반은 표본 평균이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름을 정했는데 걔네들의 평균, 즉 57점, 58점, 61점, 63점 그 표본 평균들의 다시 평균을 낸다. 그래버리면 이게 바로 모평균인 전교 평균과 똑같이 그 M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 여기서는 60점이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이 모표준 편차는 7인데 이 일반, 이 40명끼리의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S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2반에서도 지네 반 애들끼리의 그 분산, 얼마만큼의 그 간격이 떨어져 있는가라는 그런 수치가 있겠죠. 3반도 마찬가지, 10반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이제 전문 용어로 뭐가 되냐면 표본 표준 편차가 됩니다. 표본들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이 40명 끼리끼리의 표준 편차, 이 40명 끼리끼리의 표준 편차, 이 40명 끼리끼리의 표준 편차,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용어를 짚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 볼까요? 시그마가 있는데 X바, 얘는 이름이 표본 평균이었죠.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래서 이거는 표본 평균 표준 편차가 됩니다. 이 X바들은 현재 표본 평균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X바들인데 얘네들끼리의 표준 편차, 즉 표본 평균들, 그 평균들끼리의 표준 편차라는 말이에요. 얼마 차이가 안 나겠죠. 뭐 1반에는 전교 꼴등부터 뭐 40명 모아놓고 10반은 전교 뭐 1등부터 40명 모아놓고 그런 게 이제 아니고 랜덤으로 이게 40명씩 뽑혀서 각 반이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본 평균들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차이들은 원래 이 400명 모집단 애들의 이 400명의 그 랜덤으로 뽑아서 전교 1등이 뽑힐 수도 있고 전교 뭐 200등이 뽑힐 수도 있고 그런 차이보다는 그나마 차이가 작을 거겠죠.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보다 무조건 작아요. 근데 얼마만큼 작냐면 루트 n만큼 줄어듭니다. 여기서는 루트 40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40만큼 작아진다.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40명 뽑을 때랑 뭐 10명 뽑을 때랑 10명씩 40묶음으로 뽑는 거랑 40명씩 이렇게 묶는 거랑 40명씩 묶었을 때 더 차이가 덜 난다는 거예요. 밑에가 커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용어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기본적인 용어들을 한번 봤고 본격적으로 추정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요거를 이제 왜 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이 끝이 났습니다. 전국에 55만 명의 수험생들의 그 성적 분포가 있겠죠. 걔네들은 이게 바로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 모집단은 그 X는 뭘 따르냐? 평균 M을 따르고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 모평균, 모표준 편차가 되겠죠. 근데 현재 우리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릅니다. 많은 업체들에서 뭐 M사, 뭐 E사, 뭐 E사가 두 개죠. E1사, E2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뭐 D사도 있긴 한데 어쨌든 D사 이런 식으로 수많은 회사들에서 학생들에게 기프티콘을 주고 먹을 걸 주고 그 성적을 입력을 해달라라고 해서 표본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인 그 표본들이 M사도 있고 E사도 있고 얘네들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각종 사이트들이 다 모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 10,000명을 모았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11,000명을 모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모으겠죠. 이 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그럼 이 10,000명끼리, 즉 얘네들은 표본이 되는 거예요. 표본. 그럼 얘네들끼리의 평균도 있겠죠.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도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 모평균의 추정에서는 핵심이 얘를 현재 모르죠, 우리가. 표본 표준 편차는 알고 있죠. 방금 이 10,000명끼리의 표준 편차는 알고 있죠. 얘네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구한 그 10,000명 아이들의 그 표본 표준 편차가 전체랑 똑같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추정인 거예요. 정확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 대입해서 생각을 하는 게 추정의 첫 번째 걸음인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이 x들은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겠죠. 여기 방금 여기서 뽑혔던 그 표본 표준 편차가 모 표준 편차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x 바들의 분포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대로 모평균으로 향하여 가고 100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100분의 s의 제곱 이렇게. 얘네가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표본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이제 있으면 가운데 우리가 뽑은 이 x와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95% 신뢰 구간으로 해보면 그리고 평균이 그 사이에 들어온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올 확률이 뭐 p가 뭐 0.95다라고 해가지고 신뢰 구간을 생각을 해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급 커트라인을 정하는 거예요. 4%까지 1등급, 11% 그 안쪽까지는 2등 2컷, 23% 안쪽까지는 3컷. 그러니까는 이 사이트마다 이 꺼낸 표본들이 다르고 표본들의 표준 편차들, 그 10,000명의 표준 편차와 뭐 20,000명의 표준 편차, 11,000명의 표준 편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네 사이트마다 걔네들이 대입을 해버리고 추정을 해나가는 거니까 사이트마다 등급 컷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큰 차이는 없고 어쨌든 다들 많이 뽑으니까 비슷하게 뭐 등급 컷이 1, 2점 차이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정의 핵심은 뭐다? 전체 이 모 표준 편차를 모르니까 내가 방금 뽑은 애들이 전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추정을 해 나가는 게 통계적 추정의 내용이다. 뭐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이 A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전교생이 400명이에요. 그럼 이 각각의 학생들 X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 학생들의 점수는 평균을 모르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그럼 얘를 추정을 해나가는 게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이 아니고 그냥 추측을 해나간다. 뭐 이런 말이에요. 얘를 알기 위해서 전교생을 다 조사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표본이란 걸 뽑습니다. 표본을 추출이란 걸 하는 거예요. 뽑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n명을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n명의 표본을 뽑아요. 그러면 이 n명들의 평균이 있겠죠. 그 전문용어로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얘네들, 방금 뽑은 얘네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해요. 그리고 방금 이 뽑은 n명들끼리끼리 있죠. 그 n명들끼리끼리의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걸 s라고 쓸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추정을 해나갈 때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여기서 나온 표본 표준 편차 있죠. 이 n명 그 끼리끼리의 표본 표준 편차, 이 값을 여기 모 표준 편차에다가 쑤셔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내가 방금 뽑은 그 표본에서 나온 표준 편차가 전체 모집단의 표준 편차다 라고 가정이란 게 들어가면서 추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맨날 확률로 말하자고 95%, 99%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요 식이 뭐 이렇게 바뀌어요. x가 뭘 따르냐면 m, s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넣었으니까 이제 가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x들의 분포니까 우리는 x 바로 표현을 해주면 x 반은 표본 평균이었죠. 얘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죠. 그럼 분산은 n으로 줄어들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추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평균 m을 자 분포 그릴게요. 여기에 평균 m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표준 편차 간격으로 이렇게 벌린 거니까 이게 x 바 분포예요. 현재 x 분포가 아니라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여기는 m 플러스 루트 n분의 시그마, m 플러스 루트 n분의 2 시그마, 여기는 m 마이너스 루트 n분의 시그마, m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 시그마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96에서 오른쪽으로 1.96칸까지 여기 면적이 95%가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추정을 해봤을 때 여기 이 평균을 기준으로 양쪽에 1.96 이거 문제에서 줍니다. 여기에 이제 1.96 칸까지 딱 확장을 해서 이 안에 이 X바, 스몰 X바 딱 하나 잡아서 그 스몰 X바가 여기 들어올 그 확률이 95%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96 칸까지 벌리면. 문제에서 주는데 99%까지 하면은 오른쪽으로 2.58칸, 왼쪽으로 2.58칸 이렇게 해주면 여기 면적이 9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써주면 이 X바라는 거는 평균 M을 기준으로 1.96 루트 N분의 S 여기 M을 기준으로 1.96의 루트 N분의 S 이 안에 들어올 이 확률이 0.95다라는 겁니다. 여기 1.96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는데 두 칸까지 갈 필요 없고 1.96칸까지만 가면 그게 95%라는 말이에요. 여기식에서 이 M만 냅두고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또 여기 이 두 번째 식에서 M 남기고 얘를 갖다가 왼쪽으로 넘기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M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0.95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표본들을 일단 뽑아요. 문제에서. 항상 문제에서 모평균을 추정을 해 나갈 때 내가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일부만 뽑아가지고 걔네들 가지고 진짜 전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표본 표준편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N명끼리. 그럼 걔네들 가지고 전체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요런 느낌 알겠죠? 추정이라는 거는 이 표본을 뽑은 걸 바탕으로 이 얘네 N명끼리끼리의 표본 표준편차를 진짜라고 쑤셔 넣는다. 그래서 쑤셔 넣은 다음에 이렇게 X바를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쑤셔 넣은 그 값이 루트 N만큼 줄어든다. 요게 바로 추정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값부터 이 값까지 이 신뢰도 95%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면 여기서 이 값을 빼주면 돼요. 그럼 2배의 1.96 루트 N분의 이거 시그마. 요게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럼 얘는 다 모평균, 얘는 모표준 편차입니다. 근데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의 분포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X가 원래 X 전체 모집단 애들은 요거를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X바들, 표본 평균들, 크기가 16인 이 표본 평균들은 뭘 따르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 그대로고 이 표준 편차, 요 표준 편차가 루트 N으로 줄어듭니다. 4로 줄어들어요. 그럼 2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X바의 분포는 현재 가운데가 50 이렇게 되고 여기는 52.5 여기는 55.5 이런 분포인 거예요. 이게 한 칸이 이렇게 2.5로 바뀐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45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여기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거 여기죠. 그러면 여기 한 칸, 두 칸. 여기 면적은 여기 시험 문제 나와 있어요. 0.4772. 여기 오른쪽 0.5니까 두 개 더해주면 0.9772.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볼게요. 어느 공장의 생산 전지의 수명, 평균 200시간, 표준 편차가 5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라는 말을 보면 얘는 모집단이죠. 전체, 전지. 그러면 X들은 평균이 200을 따르고 표준 편차는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산이죠. 25가. 그 다음에 100개를 추출을 했다. 표본들을 100개를 모았다. 그러면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 100개들을 뽑았고 걔네들의 평균을 다시 내보면 걔네 표본 평균의 평균은 200이죠. 그대로. 모평균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표본 표준 편차 이거는 루트 100 그러니까 10으로 줄어든다고요.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왜 줄어드냐면 아까 개념 설명에서 했죠. 여기가 가운데가 200이에요. X바의 분포는. 201시간 이상인 확률 구하랬으니까 200.5 여기는 201 여기 이상 구하랬으니 두 칸까지 확률은 요거니까 0.5에서 이거 빼주면 되겠죠. 0.0228 2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용하여 모평균을 추정을 했는데 신뢰 구간의 폭, 즉 신뢰 구간의 길이 아까 뭐였죠? 2 곱하기 뭐 1.96인지 그런 거 몰라요. 몇 칸인지 모르고 루트 n분의 뭔가 시그마 이거 표본 표준 편차 들어가지고 크기가 100이라고 있으니 루트 n은 1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바로 1이라고 합니다. 이때 같은 신뢰도로 즉 99%면 99%, 95%면 95% 이게 2 곱하기 같은 신뢰도 K라고 할게요. 모평균 추정의 신뢰 구간의 폭이 즉 길이가 2분의 1이 되라 이렇게.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똑같고 이때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잡아야 되니에요. 그럼 얘가 10이면 이렇게 되려면
20이 돼줘야겠죠. 이게 루트 n이 20이 돼줘야 됩니다.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이 나머지 거 다 똑같죠. 이 세 개는. 그러면은 이게 20이 되려면 n은 400.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핸드폰 연맹에서 이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생산된 핸드볼의 무게는 평균과 이거를 따른대요. 그럼 여기서 준 내용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준 겁니다. 그럼 모집단 그 X들 하나하나들은 뭘 따르냐? 평균이 350, 표준 편차는 16의 제곱 이렇게 되죠. 16이고 분산 제곱. 여기서 임의로 추출된 핸드볼 64개의 무게의 평균. 그럼 64개씩 계속 뽑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표본 평균이 될 거고 걔네들을 다시 평균 내보면은 350으로 향하여 갈 겁니다. 그리고 이 표본 표준 편차는 루트 n, 즉 8로 나눈 2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거예요. x바의 분포는. 그럼 여기서 이렇게 x바의 정규분포를 그려주면 가운데가 350, 여기 왼쪽으로 두 칸 오면 여기가 346, 오른쪽으로 두 칸 이 문제에선 잘렸는데 어쨌든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을 계산해서 정답을 내주면 되는 겁니다.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철 공장의 인장 강도는 표준 편차가 6이다. 그리고 64개의 표본을 잡아서 그 평균을 구하니 이거였다. 얘는 표본 평균이죠. 67.8. 얘는 모 표준 편차입니다. 모 표준 편차. 그래버리면 이 x들 전체의 분포는 평균은 몰라요. m 그리고 얘는 6의 제곱 이렇게 가죠. 그리고 x바들의 분포는 m 그대로 가고 여기서 64개를 뽑았죠 방금. 그럼 이 분산이 4분의 3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문제를 보니 이 평균, 모평균을 추정해라. 95%로 추정해라. 그럼 95%라는 건 이렇게 Z분포가 있을 때 1.96칸, 즉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까지 여기 면적에 해당하는 확률이 0.95다. 95%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평균 m을 추정을 할 때 우리가 방금 뽑은 x바 67.8이죠. 얘를 여기를 기준으로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4분의 3 이렇게 해주고 여기 왼쪽에다가 우리가 뽑은 거에서 빼주는 거죠. 1.96에 4분의 3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이거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했다.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하고자 할 때 실내 구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를 구해라. 여기 시험 문제에서 계속 실내 구간의 길이들을 물어보고 있죠.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니까 길이 구하는 공식은 2 곱하기 실내도 k 1.96이 나오고 그런 거 몇 칸인지 해주고 루트 n분의 그 시그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k는 몰라요. 이 시그마는 1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1번 신뢰도를 낮추면서 즉 k 값을 낮추고 여기서 이거를 낮추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얘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작아지겠죠. 신뢰구간의 길이는 작아진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옳은 건 1번이에요.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얘가 작아지면 이 값들은 커지는 거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신뢰도를 높이면서 k 값을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또 얘랑 같은 마찬가지. 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도를 또 이번에 높여주고 표본의 크기를 또 크게 하면 얘는 전체적으로 작아지니까 또 커진다 이러는 거 모르는 거죠. 또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얘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몰라 얘도. 그러니까 1번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음료수 한 병을 생산하는데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편차 이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거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또 음료수 16병을 추출하였더니 걔네들의 표본 평균이 12.34다. 그럼 표본 평균을 알려줬네요. x바를 알려준 거죠. 이렇게. 이 회사에 생산한 음료 한 명에 들어있는 칼슘 함유량의 모평균, 또 모평균을 추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95%의 신뢰 구간으로. 근데 요거를 이제 알려줬고 이거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이 m을 추정을 할 때 방금 내가 뽑은 그 x바 12.34죠. 이 x바를 기준으로 95% 신뢰 구간 1.96인 거 보이죠? 0부터 1.96까지가 요 47.5%니까 양쪽으로 구간 잡아주면은 95% 나오는 거죠. 플러스 1.96에다가 루트 n이 뭐죠? 4분의 시그마 몰라 이렇게. 그리고 이 왼쪽에 x바 12.34 빼기 1.96의 4분의 시그마 이렇게 한 게 요 값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얘가 11.36이니까 얘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얘 구하면 얘를 알 수 있으니까 a 값도 나오는 거예요. a 값도 나오고 이 시그마의 값도 나오고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이거를 따르는 이제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표본 평균이 x바였다. 오케이. 그리고 모평균 m을 95% 신뢰도로 추정한 구간이 요거일 때 자, 그러면 이 표본 평균 x바. 그럼 이 x바는 몇인 거죠?
얘는 지금 10을 기준으로 이 m이라는 거는 이렇게 있을 때 1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0.392, 1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0.92 이렇게 빠진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전체는 이 m,2의 제곱을 따라요. 근데 크기가 n인 걸 뽑았으니까 x반은 평균은 그대로인데 루트 n분의 2의 제곱 요거를 따르겠죠. 그럼 이 0.392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방금 우리가 이제 뽑은 게 10이었었는데 확률 1.96에다가 얘 한 칸 루트 n분의 2 이렇게 해줘가지고 얘가 나온 거다. 그래버리면 얘랑 이제 같다라고 놓으면 n의 값이 나오겠죠. 이 x반은 10 이렇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크기 n을 추출할 때 이 x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그 x바들의 평균, 모평균으로 가겠죠. 당연히 기억은 맞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x바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보다 m을 중심으로 더 밀집이 되어 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표준 편차, 원래 얘 x들 모집단은 이렇게 생겼죠. 근데 x발은 어떤 분포를 따르냐?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더 작아졌죠. 분산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분산이 작아진다는 말은 어쨌든 우리가 이 한 칸까지 와야 되는 확률은 똑같은데 이 간격이 줄어들면 위로 더 볼록해져야겠죠. 그러니까 이 평균을 기준으로서 m을 중심으로 더 밀집이 되어 있다. 맞는 말입니다. 디귿을 볼게요. 이 표본의 크기 이 n이 커질수록 x바의 분포는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줄어들겠죠. 그럼 얘의 간격이 줄어들면은 이 m을 기준으로 더 몰리죠. 밀집되어 있다. 그러니까 더 흩어진다 땡. 그래서 4번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오늘 배운 모평균을 추정하는 그 과정, 이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걔네들 가지고 추정이라는 걸 해 나간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인 거예요. 정확한 게 아니니까. 뭔가 좀 찝찝할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는데 그냥 얘네가 전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간격들을 구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요 내용을 반복해서 이제 학습을 하셔서 무슨 용어가 무슨 용어인지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시고, 여기서 약속하는 거, 추정을 할 때 약속하는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문제에 적용을 하시면서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